sending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troops, mostly protective. You could go to the Korean Peninsula. 예, 지금부터는 외교안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얘기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된 북한의 무력 도발. 물론 D-Day는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이 언제 뭘 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묘한 시점에 중동과 아프리카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ny day of the week, we are moving forces in and out of these regions. And it's not just there. You could go to the Korean Peninsula. 신 대표님, 이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정확히 중동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미군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겁니까? 지금 에스퍼 국방부 장관처럼 말 정도로 가지고는 어디에 있는 부대를 어디로 옮기겠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부대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도대체 미국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는 사실은 병력이 많지는 않아요. 소말리아 그리고 서부 해안의 말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한 5천 명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군사 고문단들이 있는데 그걸 좀 빼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 많죠. 이 중동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이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은 전쟁을 접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안정화 작전하기 위해서 한 만 몇천 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를 뺄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라크도 이제 전쟁을 끝났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IS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 5천 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에 있는 병력을 좀 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뺄 수 있는 병력이 많지는 않아요. 전부 대부분 공군력 이런 게 가 있는데 그 공군력 정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지도 같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여기도 화약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을 우리나라 쪽으로 배치하는 이유, 그게 지금 주한미군이 제일 중심이라는 건지 지금 여기가 좀 위협적이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미국의 어떤 군사 전략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이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옮긴다. 그런데 거기에 첨단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저쪽 첨단에는 북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군의 막강한 공군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 대표님 그러면 병력 말고 이런 전략 자산들도 동시에 한꺼번에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하고의 혹시나 모를 전쟁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 F-22 랩터 그리고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란과의 긴장이 약간 좀 다운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로 다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UAE에도 지금 F-35하고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이 지금 다량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혹시나 이란과의 긴장이 좀 낮아진다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말씀처럼 중동 지역은 화약고이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의 일촉즉발 상황을 여러 번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해외 파견 주둔 재배치 선언은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The Middle East, we're going to be sending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troops, mostly protective. It'll be about 1,500 peopl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defend its interests wherever we are, and always make sure we have a force structure that we believe can achieve that end. And so, my visit, actions taken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message that we've sent to the Iranians, I hope put us in a position where we can deter it. The Iranians will think twice about attacking American interests.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는 미군까지 한반도로 집결시키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의 일부 그리고 중국의 전부가 되겠죠. 사실은 러시아의 주력은 저기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을 러시아에서 이제 완전히 중국으로 옮긴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러시아와 중국이 한데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 북한
이란, 시리아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같이 군사교류와 경제교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와 경제 또는 안보 교류를 더 잘해야 되느냐 이것도 뭐 너무나 명확하죠. 어쨌든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미국으로서는 더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터키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지금 서로 간에 날선 공방을 벌이는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터키를 내치지 못하는 것이 터키가 바로 러시아의 서남쪽을 꽉 틀어막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고 중국의 베이징의 턱 밑에 비수를 겨눌 수도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SLBM 주유랑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과거에 시험 발사했을 당시 모습인데요. 신 대표님,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의 주력 정찰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와 같은 시험 발사를 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보란 듯이 했죠. 보란 듯이 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니들이 이걸 다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니들은 막을 수 없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쥐랑3는 굉장히 성능이 무서운 거예요. 다탄도 미사일인데 탄두가 무려 10개로 쪼개집니다. 10개로 쪼개지는데 그게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해요. 10개가 다른 목표를 공격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한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우리 쏘면 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니들이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자신감의 표현.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한반도 정세가 좀 확실히 북한 말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반도 상공에는 연일 미국의 주력 정찰 자산들이 급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도발 임박되면 등장하는 코브라볼이요. 2대나 다녀갔습니다. 신 대표님, 2대라는 건 거의 미국의 전략 자산, 정찰 자산을 모두 다 한반도 쪽에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코브라볼은 미국이 단 3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2대를 갖고 왔다 그러면은 다 온 거죠. 왜냐하면은 3대가 있다고 해서 3대가 다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한 대 정도는 수리를 하고 있든지 정비를 하고 있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코브라볼은 다 왔다. 그럼 왜 2대가 왔냐? 24시간 상시 감시 태세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늘에 떠 있으면 누군가는 교대를 시켜줘야 되니까 24시간. 예. 그런데 교대를 하러 내려왔는데 휴식하러 내려왔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언제 크리스마스 선물 또는 연말 연초 선물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감시 태세를 하기 위해서 3대밖에 없는 코브라볼 중에 2대나 데리고 온 거죠. 신 대표님,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네. D-Day는 지났지만 북한이 진짜 언제 뭘 쏠지는 정말 알 수 없는데 네. 이 침묵의 의미가 우리로서는 좀 무겁기 때문에 도대체 북한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자, 북한이 일단 그 23일, 24일 이틀간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중일 회담을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진핑 주석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올 신년사여서 김정은이 연말까지는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김정은은 북한에서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성급하게 며칠 남겨놓고 벌써 성급한 행동을 하기는 뭐하다. 그러면 정말로 브라운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 대장의 말대로 연초에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도발의 수위도 그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한 며칠 남았는데 그 며칠간에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도발의 수위도 조절할 거로 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움직임 얘기. 이 북한의 무력 도발 준비와 함께 외교안보 소식 짚어봤습니다.